예, 방금 소개받은 안랩의 원나호입니다. 지금 많이 좀 피곤하고 지루하실 텐데 저도 이제 이런 교육을 가끔 가보면 이게 앉아서 듣는 것도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목에 보셨겠지만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제목을 파묘에서 좀 가져왔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묘의 출연진 중에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 손님으로 유해진 씨를 뒤에 잠깐 모셨습니다. 뒤에 보시면 교육이 잘 돼 있으신데요. 뻥입니다. 앞서 이제 두 세션에서 아까 이제 국세청 메일도 보셨잖아요. 속지 말아달라고 이제 저희가 사정사정 하고 있는데 역시 오늘 오신 분들은 잘 안 속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파묘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실제로 우리 발 밑에 바로 어떤 위험들이 좀 있고 이것들이 실제 저희가 이제 OT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IT와 OT와 어떻게 좀 다른지 이런 실제로 저도 이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어떤 제품을 통해서 보안을 좀 강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텐데 오늘 조금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세션으로 제가 중간에 과감하게 조금 스킵하고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안 저희 제품을 운영하고 보안 운영자시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여러분 카톡에 내지는 여러분들 회사 메신저 채널에 이런 방들이나 메시지가 상당히 많을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고객사 일부에는 이런 채팅방에 들어가 있긴 한데요. OT에 대한 특징을 조금 더 구분을 좀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뭐 네트워크가 느려졌다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윈도우 XP 그리고 윈도우 2000도 아직 쓰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설비에는 리눅스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악성 코드가 걸렸는데 윈도우즈 2000입니다. 이런 요청도 받으실 거고요. 뭐 앞서 두 세션에서 이미 말씀 좀 드렸지만 패치는 거의 불가능한 솔루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EOS 돼서 OS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패치를 했을 때 운영에 조금 가용성에 문제를 주는 경우를 실제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치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피드백이 이거였거든요. 뭐였냐면은 월 초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월 초에 악성 코드 이슈가 있으셔서 장애가 좀 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말에 내려갔더니 거기 이제 공장 생산을 책임지시는 분 피드백이 뭐였냐면은 차라리 지금 월 초에 장애 난 게 훨씬 낫다. 왜냐면은 생산 공정의 수요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월 말이나 연 말에 가버리면 사실은 이거 대응이 불가능하다. 왜냐면 월 초에 이슈가 발생을 하면 야근을 해서라도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월 말이나 이런 수요일에 대해 쫓기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조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피드백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얘기도 있는데 요거 뒤에서 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설비 아래 설비 아니면은 뭐 PC 아래 PC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집에서 쓰시는 공유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유기가 나트되어 있긴 합니다만 공유기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 뭐 모바일도 있고 PC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데 그럼 공유기 밑으로 뭐 그런 개념으로 설비들도 실제로 존재해서 관리 포인트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들이 조금 특징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방을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제 오른쪽은 이제 여러분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시고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뿌리시고 조치 파일들을 전달하셨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조치하라고 생산 관리자들이나 포스나 물류 관리자들에게 아마 메일을 카톡을 보내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새벽 3시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한 40명 정도 들어와 있고 근데 이제 상대방은 오전 10시에 일어나서 이제 답변을 합니다. 저는 IT를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몇 주 전에 이제 고객 미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더니 C레벨 임원이셨는데 알아들 수 있게 설명을 해달라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현실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뒤에서부터 좀 보여드리는 이미지의 스펠링을 조금 맨눈으로 보실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 코파일럿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건은, 일단 푸바오를 넣어달라. 그리고 이제, OT에서 좀 힘들어하는 보안 관리자들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요게 이제 푸바오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설비 담당자분들. 그리고 숫자 3은 보안의 3요소 CIA입니다. 그래서 3을 넣었더니 저렇게 나왔고요. 근데 이 중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OT나 이런 저는 이제 특수목적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가용성이에요. 그래서 뭐 오른쪽에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좀 일반적인 IT가 아닌 그러나 이제 저는 사실은 OT로 좀 구분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IT와 OT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뭐 우리는 OT 환경이 없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예 별개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그 보안 뉴스에서 최근에 이제 OT 이제 CPS라는 단어로 진화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OT 쪽 담당자분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맨 우측에 있는 거는 한편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안심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중간에 보시면 관리하는 인원 없다. 그리고 IT, OT 다 한다. 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조금 뭐 글자가 좀 작긴 합니다만 뭐 저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사고는 다 터진 것 같아요. 뭐 USB도 있죠, 뭐 랜섬웨어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만 겪고 있는 건 아니다. 전 사실은 이제 가장 빠른 피드백이나 뭐 정보 확인은 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대방은 어떤지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비단 여러분만 힘든 건 아니다. 이미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사고도 있고 힘들어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동영상 하나를 가져왔는데, 저도 사실 이 세션 준비하면서 처음 봤어요. 근데, 이 OT 보안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을 위주로 좀 한번 잠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efore we even get started, I don't know, and if I did, we wouldn't talk about it anyway. Something as simple and innocuous as this becomes a challenge for all of us to maintain accountability and control of our critical infrastructure systems. This actually contains the Stuxnet virus. It's impacting industrial control. Is this something that's coming after the homeland? If you get up in the morning and turn off your alarm and make coffee, power plants, power grids, and pump gas, transportation, telecommunication, and use the ATM, you've touched industrial control systems. It's what powers our lives. Most of these systems are relatively easy for sophisticated hackers. 여러분들, 저도 이제 요청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보고하고 뭘 구매해야 되면, 어른들 설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혹시 OT 쪽에 투자하실 것 같으면 이 영화 한번 보여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간에 단어가 나왔는데 저도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다큐멘터리인데 2016년도에 나온 다큐멘터리입니다. 제목은 제로데이스고 요게 이제 중간에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USB 하나 들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스톡스넷이 담긴 USB를 보여준 건데 이 스톡스넷이 사실 이제 OT 쪽에서 진짜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존하는 것들로 확인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찾아보시면 아마 이 내용인데 요건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개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옆에 밑에 자막을 못 넣었는데 실제로 스톡스넷이라는 이란 원전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악성 코드 실제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큐멘터리고요. 스톡스넷 얘기가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할 악성 코드가 두 개가 있는데 요 두 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두 개가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고요. 지금도 제가 감히 장담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사업장이나 회사에 탐지로그 한 3년치를 한번 보시면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컴피커 워너크라이 이런 악성 코드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 그림도 이제 뭐 무서운 원 바이러스를 그려달라라고 했고 얘는 취약점을 이용하고 뭐 취약한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또 이런 스펠링은 좀 틀립니다. 아직 코파일럿이 갈 길이 좀 먼데요. 얘는 이제 2008년도에 나왔던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 코드였고요. 전파가 처음에 시작은 USB로 됐을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공유 폴더 오늘 앞서 두 세션에 공유 폴더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공유 폴더 많이 쓰시는데 공유 폴더 통해서 정말 엄청나게 확산이 잘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MS에서 현상금을 걸었다라는 기사도 좀 있었고요. 오래된 기사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제가 제 PC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찾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화면은 저희가 2008년도에 이게 하도 너무 악성 코드가 컴퓨터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니까 저희 안랩에서 툴을 하나 만들었어요. 퍼스트 블럭이라는 툴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이용하는 툴을 스캔해서 차단하는 사실 되게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화벽이 있었다면 방화벽으로 막으면 되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PC에는 방화벽 같은 솔루션 잘 설치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툴을 배포했던 때가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그 스크롤을 보시면 이 PC에서 이 컴퓨터 공격을 시도하는 PC들 호스트 정보예요. 지금 보시면 스크롤바가 아예 납작해요. 이게 실제로 대응했던 화면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정말 힘들었었고요. 오른쪽은 이 컴퓨터라는 게 제가 분명히 2008년도에 나왔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위에 보시면 2019년도로 돼 있는데 2019년도까지 저희가 이거 엔진 갱신을 시켰어요. 지금 그렇듯이 계속 변종도 있었고 실제로 아직도 탐지하고 차단하고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저희의 매니지먼트 좀 오래된 거긴 한데 EMS라는 솔루션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이미지가 조금 크게 확대하다 보면 이쁘진 않은데 컴퓨터가 뭐 4위 정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돌아가셔서 분명히 한번 뭐 심이나 뭐 로고 연동되신데 한번 조회 한번 해보시면 컴퓨터 여전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컴퓨터 얘기를 다시 꺼내서 10년 더 된 걸 얘기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패치되지 않고 공유 폴더 쓰시면 한순간이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몇 년 동안에도 컴퓨터 때문에 연락받은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거긴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확산이 잘 되고요. 그리고 USB는 통제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공유 폴더 얘기도 드렸고 그리고 업데이트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드려도 이미 이해하실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워너크라이인데요. 이것도 어떤 컴퓨터만큼은 아니었지만 금전적인 거래를 조금 수반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저는 좀 인상 깊게 남아 있고요. 얘는 17년도에 나왔던 취약점이라기보다는 미국 NSA에서 갖고 있던 해킹 툴이었어요. 이미 취약점을 미국 정부가 알고 있었고 이 툴을 갖고 있다가 옛날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툴이 유포가 해킹 당하면서 풀렸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얘는 지금 현재 약간 이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북한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라자루스 그때 당시에 이제 소니 해킹하고 막 이랬을 때 북한이 열받아서 이제 만들었다라는 약간 뒷 배경이 있긴 합니다만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실제로 이제 PC에서 뜬 화면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요 개발자들 참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아요. 3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2배로 오르고 7일이 넘으면 파괴되고 네가 돈이 없으면 7달 뒤엔 풀어줄게라는 이런 친절한 문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좀 죄송하지만 저희 고객은 아닙니다만 이런 극장 화면에 떠 있거나 아래는 이제 중국에 있는 ATM인데 이런 실제로 피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이제 버스 정류 시스템이에요. 친절하게 한글화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피해를 받으셨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도 취약점을 좀 이용을 했고 전파 속도도 엄청 빨랐고 실제로 비트코인 지불을 요구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소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이제 보여드렸죠. 극장 상영 같은 것들 앞에 광고 같은 것들 불가능했고요. AT&T 운영이 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이제 저희 벤더로서 저희한테 조금 치명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얘가 버그가 있었어요. 잘 만들긴 했습니다만 네트워크를 패킷을 주고받으면서 메모리를 조금 깨는 버그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보안 벤더의 제품들 깔려 있으면 얘가 네트워크적으로 트래픽에 좀 이상이 생기면서 블루 스크린을 띄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막아서 설치했는데 악성 코드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을 죽여버리는 이런 증상까지도 나와서
상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는 사실 가장 기억이 좀 남고요. 그리고 요 그래프 보시면은 뭐 이미 잘 아시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코인을 하지는 않아서 잘 모르는데 요거 이제 비트코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 장표를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보안 업무가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고요. 2017년도에 저희가 워너크라이 많이 맨날 나온다고 조심하라고 얘기했고 비트코인 얘기 드렸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뭐 3배, 2배 막 이렇게 했는데 2017년도에 눈치 빠른 보안 담당자는 이거 아무래도 계속 비트코인을 이용할 것 같다. 절대로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눈치를 채셨으면 지금 들고 있었으면 이거 며칠 전이긴 한데 6,000불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5배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웃지 못할 여러분들 현업의 업무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들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고요. 요것도 이제 사실 실제로 저희 팀원들하고 한 몇 년 전에 지방 사업장에 대응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 워너크라이 때문에 그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10년 전에 악성 코드인데도 최근까지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7일 동안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장애가 터질 거면 월 초에 터져줘 뭐 이런 거 하시지만 그 이제 사실 자주 섞인 얘기지만 뭐 장애 터지면 안 되죠. 근데 7일 동안 실제로 생산에 영향을 좀 줬고요. 그리고 감염은 100대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0대만 조치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염성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6배 이상 조치를 했어야 되고요. 보안 인력만 거의 저희 안내 포함해서 2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숫자 카운트되지 않은 이제 실제로 운영 부서들은 뭐 숫자 세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조치했던 것들이 이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항들이었어요. 생각보다 이런 것들 지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최근에 기사 많이 돼서 아시는 내용인데 TSMC 사례는 사실 가장 조금 유명하죠. 랜섬웨어 사례였고요. 그리고 혼자 자동차도 실제로 랜섬웨어 피해가 받았던 것들이 기사화가 좀 됐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좀 인상적이긴 해요. 수돗물을 양잿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공격 시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망 쪽 실제로 이게 생산망이야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OT나 CPS 쪽 영역으로 좀 구분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잠가버리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아마 이거는 비용을 지불한 걸로 뭐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고 아까 앞 세션에서 볼 부여잡고 있는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상황 처하지 않기를 좀 기대하고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가지는 계속 반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끝낼 수 있느냐 좀 더 지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드리고 있는 환경 중에 하나가 그러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응은 이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약간 방화벽 컨셉하고 비슷한 솔루션을 저희가 이미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제품은 EPS라고 해서 아까 이제 뒤에 저희가 이제 부스가 있는데 부스에 저희 EPS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백신 관리자들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컨셉입니다. 이제 설비에서 저 옛날에 사실은 한 17년 전에 포스에서 핀볼 게임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 것들을 좀 업무에 상관없는 것들을 좀 제한하고 업무에 집중하자. 아까 앉아서 고민하는 팬도 보셨겠지만 결국에 가용성이 먼저라고 하고 이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다른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제한을 걸겠다라는 컨셉으로 좀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솔루션을 허용 기반 리스트 기준의 정책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얘는 보시는 것처럼 기존 전통적인 백신과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허용할 것만 실행시키고 나머지는 다 차단시키고 실행을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컨셉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오늘 제품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뒤에 이따 혹시 잠깐 세션이 좀 남으시면 시간이 좀 남으실 텐데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솔루션은 그러면 어떻게 구동되냐? 뭐 일반 여러분들 경험하셨듯이 서버와 에이전트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전트들은
생각보다 무겁고 에이전트 기반의 변화가 좀 잦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포스나 뭐 설비들, 오래된 설비들, 메모리 8메가, 18, 16메가 이런 PC들은 뭘 설치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기능을 라이트하게 한다라는 컨셉으로 만들어 놨고, 얘는 에이전트가 정말 강력하고 단순합니다. 서버가 내린 정책과 허용된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겠다. 엔진 업데이트도 없습니다. 엔진 업데이트는 서버가 대신하고요. 그리고 내가 발견한 악성 파일이나 새로운 파일들은 서버로 질의합니다. 그래서 서버를 통해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이야 아니면 악성이야 라는 답변을 대신 받아주게 됩니다. 제가 10분을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최근에 요청사항 중에 하나가 뭐 유연하게 포터블 형태로 검사할 수는 없는 거야? 내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의 기능을 많이 빼다 보니까 그럼 에이전트가 악성 코드 탐지하고 치료할 수 있어? 라는 기능을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 아래에 설배, 그 공유기 밑에 PC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EPS 서버하고 에이전트 구조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릴레이 구조를 좀 만들어 놨고요. 이 릴레이 통해서 실제로 자산 식별을 좀 하고 뭐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 허용 기반 리스트에 대한 솔루션들을 동작시킬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더 하나는 저는 이런 요구 사항들도 필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계속 엔드포인트하고 PC, 뭐 시스템, 포스, 기기, 생산 설비, 팹 이런 데서 발생되는 이슈만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뭐 포인트를 좀 늘리기보다는 네트워크 관점에서 포인트에서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드렸던 것들은 MDS라는 저희 APT 언노운 패킷 분석 시스템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악성 URL 탐지 그리고 언노운 파일에 대한 검사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EPS하고 연동해서 실제로 네트워크 단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좀 탐지하고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솔루션 연동을 좀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합을 생산망 보안 강화라는 얘기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아마 이런 것들 저희하고 얘기하셨던 경험들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뭐 앞서 잠깐 짧게 지나갔는데 뭐 퍼듀 모델이라고 해서 일단 이 OT나 PLC, 지멘스 생산 그 전력 쪽 전용 프로토콜이나 기존의 PC랑 좀 다른 시스템들 관리에 대한 니즈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산업용 프로토콜이나 이런 PLC 통신들 이런 것들을 이상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저희가 EPS하고 연동할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솔루션은 XTD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꿈꾸는 이상적인 보안 강화는 이런 모델인데요. 혹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시면 뒤에 부스에서 조금 더 말씀 주시면 저희가 실제 사례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뭘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사실 이제 고객이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말씀드리긴 쉽지 않고 그걸 알더라도 적용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고객사들 중에 일부도 계시고 한데 이런 4가지 요구사항이 있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악성 코드도 차단해야 되겠고 네트워크 단에서도 뭔가 하고 싶고 그리고 무거우면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 통합 관리나 모니터링이나 로깅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으셔서 앞서 설명드렸지만 아까 허용 기반의 솔루션을 도입하셨고요. 그리고 설비 밑에 설비가 있었기 때문에 릴레이 에이전트 이렇게 환경을 구축하셨고 오른쪽과 같이 뭐 정책 개별 관리가 가능하셨고 이런 것들을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설비 환경에다가 지금 에이전트 전체 확산하셨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저희가 뭐 다른 솔루션을 쓰지 않으셨던 건 아닌데 지금 대략 봤을 때 그동안에 탐지되지 않았던 한 17% 정도 그러니까 설치된 에이전트 중에 17%가 추가로 악성 코드들이 탐지되셨고 이런 것들이 조치가 되셨어요. 그리고 아까 설비 아래에 있는 설비들 가시성이 확보돼서 대응이 가능하신 지금 현재 사실은 프로젝트가 끝나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미 사실은 이제 이렇게 완성을 시켜놓으신 고객사 실제 운영 환경이세요. 이 내용은 이미 이제 이런 것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픈이 돼 있으신데
요런 경우에 저는 이제 고객들을 여러분 만나 보면은 이 제목을 기치로 하는데 되게 바이러스 제로화 시키겠다라고 도전하시는 고객사들 상당히 많이 봤고 그런 역할들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4개로 생각보다 간단하게 써 있긴 하지만 이것들을 현업에 적용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하려면 저는 어느 정도의 위에서에 대한 뭐 정책적인 결정들도 좀 필요한데 실제로 뭐 설비나 시스템들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단계를 거칠지 검사를 어떻게 할지 뭐 자사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런 사례들을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고 전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운영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프로세스를 완성을 시키셔서 지금 잘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네트워크도 얘기 드렸는데 악성 코드가 네트워크적인 뭐 이슈상들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면 설비나 뭐 특수 목적 시스템에서 방화벽까지 가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저희는 실제로 방화벽 정책을 쓰고 있는 고객사가 있으세요. 조금 무섭기도 하실 수도 있고 이걸 진짜 가능할까라고 보시지만 여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피크하고 워너크라이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허용된 통신 외에는 다 차단하는 정책으로 방화벽 정책을 되게 타이트하게 운영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정책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 고객 정보를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실제로 뭐 과정들이나 구축 사례들은 이따가 저희 부스 통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저희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묘에서 이제 컨셉을 좀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스포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 파묘의 맨 마지막에 이제 막 아까 막 괴물하고 싸우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지켜줬던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당산나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들을 지금 이미 여러분들 각자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조금 저희 솔루션 통해서 구현하고 도움드리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이런 것들 혹시 고민이 되시거나 필요하신 경우는 언제든지 저희 팀들에게 좀 말씀을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랑 번아웃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커뮤니티 쪽에 조금 집중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교육 행사를 조금 좀 포멀하게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이후에 이제 끝나고 가실 때 설문조사 저희가 부탁을 드릴 텐데 내년에는 조금 자유롭게 해도 될 것 같다 내지는 자리에 무알콜 맥주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괜찮으시니까 저는 이제 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호프데이 이런 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형태로 조금 전환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이 자리는 조금 바뀌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현업에서 많이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